1789년 파리, 굶주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중들의 손에는 횃불이 들려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스려 있었죠. 그 분노의 대상은 단 한 사람, 마리 앙뚜아네트.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였어요. 왕비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했대. 그 말 한마디가 대중을 자극하여 그녀를 단두대로 몰아넣었던 프랑스의 대혁명 사건.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 말을 한국에 빗대면 밥이 없으면 삼겹살을 먹으라와 같은 말이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민중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현실감 없는 말.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던 겁니다. 책과 철학으로 불을 만드는 양원근의 양철북 TV. 우리는 프랑스 혁명을 떠올리면 늘 자유와 평등이라는 화려한 구호를 먼저 생각하죠. 하지만 혁명이라는 그 화려한 구호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민주주의의 또 다른 민낯이 숨어 있었다는 것. 그게 바로 혁명가들의 대중들을 선동하기 위해 거짓 선전 선동, 즉 오늘날로 치면 가짜 뉴스였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 빵 대신 케이크를 먹어라.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녀가 그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 시점, 그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9살 소녀. 그러니까 애초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였던 거죠. 하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민중들은 그 거짓 선전 선동에 분노하며 결국 그녀를 단두대로 몰아갔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장면이 프랑스 혁명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1692년에 미국 세일링 마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근거 없는 소문과 종교적 광신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 화형당했었어요. 증거보다 중요한 건 군중이 믿고 싶어하는 이야기였던 거죠. 마녀가 마을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그 짓은 곧 진실처럼 받아들여졌던 거죠. 중세 유럽의 마녀 사냥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건의나 군중의 두려움이 결합하자 근거 없는 고발만으로 수많은 이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군중은 그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안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면 자신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결국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 분노를 풀어줄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오스트리아 황녀로 태어난 마리 앙뚜아네트는 어린 나이에 프랑스로 시집와서 루이 16세의 아내가 됩니다. 하지만 낯선 땅, 낯선 문화 속에서 그녀는 늘 외로운 이방인이었어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건 혁명가들이 만들어낸 거짓 선전이었던 겁니다. 혁명 세력은 민중의 분노를 모으기 위해 그녀를 사치와 방탕의 화신으로 거려냈죠. 그녀가 입은 화려한 드레스나 그녀가 즐겼다는 파티, 그녀의 성생활까지 모든 것이 왜곡되어 전해졌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죠. 심지어 그녀의 어린 아들마저 세뇌된 채 재판에서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했다는 그 끔찍한 거짓 증언을 하게 되죠. 이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군중이 원하는 건 결국 희생양이었으니까요. 당시 10살 남짓이던 그녀의 아들이 세뇌를 당해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저와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들에게 이 말을 들은 엄마는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린 아들이 어머니를 살리기는커녕 가장 끔찍한 누명을 씌우는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사실. 결국 마리 앙뚜아네트는 대중의 분노와 조작된 이야기, 그리고 왜곡된 진실 속에서 희생양이 되었던 겁니다. 1793년 10월 16일 마리 앙뚜아네트는 마침내 단두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날 광장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와서 손수건을 흔들며 그녀의 마지막을 지켜봤죠. 그런데 사실 이런 장면은 처음은 아니었어요. 불과 몇 달 전 남편 루이 16세가 처형되던 날도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단두대 앞에서 손수건을 꺼내들고 서로 밀치고 다투면서 손수건을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하필 손수건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왕의 피가 묻은 손수건을 가지면 자신도 왕의 기운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던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면서 욕망과 광기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나오자 사람들은 집단 속에서 죄책감을 잃고 광기에 동참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프로이트는 인간 내면에 누구나 파괴 본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를 연구한 르봉은 다수 속에 섞인 개인은
이성을 잃고 야만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앙뚜아네트의 처형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집단 전체의 카타르시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적 순간은 지금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군중은 정의를 실현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분노를 해소하는 잔혹한 연극에 몰입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과연 다수가 찬성하면 그게 다 참된 정의일까요? 만약 그 다수가 선동된 군중이라면, 혹은 성숙하지 못한 의식에 휘둘린 사람이라면 과연 그런 결정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문제는 다수결이 아니라 다수가 믿는 진실, 그 믿음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진실은 언제나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믿는 걸까? 이 질문은 18세기 프랑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 접하는 가짜뉴스와 다를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프랑스의 비극으로만 들리시나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매일 마리 앙뚜아네트의 케이크 같은 이야기를 접하고 있죠. 누군가의 한마디를 왜곡해서 퍼뜨리거나 근거 없는 소문이 순식간에 SNS와 유튜브를 타고 퍼져나가는 것,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의 명예가 무너지고 심지어 목숨마저 빼앗기는 경우도 벌어지죠. 가짜뉴스는 단지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치인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업은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심지어 개인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도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보다도 듣고 싶은 이야기에 더 쉽게 흔들리거든요. 프랑스 혁명 당시 민중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향해 돌을 던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거나 댓글이란 이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다. 그러나 거짓은 달콤하다. 결국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해요. 거짓에 휘둘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 민주주의는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진실을 지키려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프랑스 혁명은 위대한 사건이에요.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시민의 힘을 세상에 알렸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민주주의의 민낯을 보여주기도 했죠.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짓밟을 수 있다는 것, 거짓과 선동이 민주주의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 심리학은 인간이 분노를 정의로 착각할 때 가장 잔인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그것은 문명인이 아니라 원시 부족의 의식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때 군중은 정의를 외치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할 뿐이라는 겁니다. 플라톤은 경고합니다. 군중 정치가 타락하면 민주주의는 곧 독재로 변질된다. 토코빌 역시 이렇게 말했죠. 민주주의의 최대 위험은 다수의 복종이다. 프랑스 혁명은 바로 그 경고의 교과서였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비극은 18세기 파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가짜뉴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진실보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거짓에 더 쉽게 끌린다고 말합니다. 분노를 자극하는 말, 내 편을 정당화해주는 말,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인지만 따지게 된다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클릭 한 번이면 수천 명에게 전해지는 시대에는 금전보다 확산이 먼저 일어나죠. 그래서 더 자극적인 제목일수록, 더 분노를 일으키는 소문일수록 빛보다 빠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단지 오늘의 SNS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역사를 돌아보면 거짓이 어떻게 집단 전체를 움직였는지 수없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 게벨슨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는 독일 전체를 광기로 몰아넣었죠. 게벨스가 보여준 건 단순합니다. 진실이 힘을 잃을 때 사람들은 거짓에 더 쉽게 끌린다는 사실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것이 훨씬 편하거든요. 듣기 불편한 진실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거짓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들려주면 결국 그게 진실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전에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16년 미국 대선 기억하시죠?
페이스북에 떠들던 가짜뉴스가 공식 언론보다 더 많이 공유되면서 선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거짓은 언제나 자극적이고 그래서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에 감염된 군중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죠.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유명 연예인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커리어를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이 비극. 지금 그게 우리 시대만의 단누대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철학은 거창한 학문이 아닙니다. 철학은 왜라고 묻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시간은 돈이다 라는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철학자는 이렇게 묻죠. 정말 시간이 돈이 될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은 뭘까? 이런 질문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군중의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내 욕망이 원하는 거짓을 진실이라 착각하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 정말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시민의 힘을 세상에 알린 사건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 혁명은 민주주의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수라는 이름으로 소수를 짓밟을 수 있다는 것, 거짓과 선동이 정의의 탈을 쓰고 세상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의 비극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진실입니까? 아니면 단지 듣고 싶은 말입니까?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습관이고 매일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훈련입니다. 민주주의는 숫자가 만드는 다수가 아니라 진실을 향해 용기를 내는 한 사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질문을 멈추지 않을 때 거짓은 더 이상 진실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고 분노는 더 이상 정의의 가면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진실의 편에 서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달콤한 거짓 속에 숨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을 붙잡는 용기, 그 용기가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시작 아닐까요?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